이 정도면 거의 도핑 아닌가?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예전에 메시가 경기 중에 구토를 했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그리고 홀란드는 왜 소의 심장을 먹는 걸까요? 그리고 펩 감독은 왜 선수들의 사랑, 그 밤일에 간섭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궁금한데. 자, 그래서 오늘은 축구 스타들의 특이한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으그래. 메시가 구토를 멈춘 이유. 자, 2013년경에 메시는 경기장에서 종종 구토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8개월 동안 무려 4번의 근육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메시가 이탈리아의 영양학자 줄리아노 포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포저 박사가 메시의 문제는 소화 불량 그리고 음식 불내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여기서 음식 불내증이 뭐냐? 특정 식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그 음식이 장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메시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 선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막 먹었던 거야. 특히 피자를 엄청 좋아하고 콜라 오지게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포저 박사가 그런 것들을 싹 바꿨죠. 피자 절대 못 먹어? 콜라? 마테차로 대체. 술은 당연히 안 되고 설탕, 정제된 밀가루, 계란, 유제품 다 금지. 그리고 고기도 조금 먹어. 요렇게 지침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먹을 게 뭐가 있어? 뭘 먹으라는 거야? 해서 봤더니 일단 미네랄 워터, 물도 그냥 안 마십니다. 그리고 또 메시가 먹었던 게 퀄리티 좋은 올리브 오일. 야, 올리브가 참 좋다더라. 그 이탈리아에 무슨 장수마을 있거든요. 그 형님들도 올리브 엄청 드시더라고. 그리고 또 메시는 계절과일, 신선한 채소, 통곡물, 견과류 등등 정말 듣기만 해도 맛대가리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난 이따 치맥 시켜 먹을 건데. 우리 인생이 낫다, 여러분. 자, 메시가 그렇게 식단을 빡세게 바꾸고 결과가 어땠냐고요? 일단 경기장에서 더 이상 구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관리도 잘 되니까 몸무게도 3kg 정도 줄었고 102경기에서 98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답니다. 호날두의 6끼. 자, 요게 바로 더선에서 공개한 호날두의 6끼 식단입니다. 같이 볼까요? 일단 아침이 치즈랑 햄, 그리고 저지방 요거트. 요거트는 달달해야 맛인데. 이렇게 뚜껑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런치 넘버 1 치킨하고 샐러드, 그 다음에 런치 넘버 2가 참치, 올리브, 계란, 토마토, 그리고 간식은 신선한 과일, 아보카도 토스트, 그리고 첫 번째 저녁이 신선한 스워드피쉬랑 샐러드. 여기서 스워드피쉬가 뭐냐면 황새치라는 생선입니다. 스워드가 한국말로 검이잖아요. 황새치의 부리가 검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단백질,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대요. 선수들이 많이 먹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이 스테이크랑 칼라마리. 이 칼라마리는 오징어 튀김입니다. 재밌는 게 호날두는 당을 과일로만 채운대요. 설탕이나 가공식품 같은 건 일절 안 먹는데. 그리고 호날두는 마시는 거에도 엄청 엄격하죠. 물하고 스포츠 음료를 통해서 항상 수분을 꽉 채워 놓는다고 합니다. 그때 유로 2020에서 호날두가 인터뷰하려고 하다가 콜라 옆으로 치우고 아구아 이러면서 물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주가 확 떨어졌었잖아요. 아무튼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에브라가 호날두가 만약에 자기네 집으로 점심 초대를 하면 절대 가지 마라, 요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에브라가 호날두랑 맨유에 같이 있을 때 호날두가 점심 식사에 한번 초대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오전 훈련 끝나고 갔대. 근데 식탁에 샐러드랑 그냥 평범한 닭고기 이렇게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날두가 그거 금방 먹더니 투터치 훈련하러 갈래? 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관리에 엄격하다, 치팅데이가 없다. 홀란드와 소 심장. 자, 홀란드는 굉장히 어릴 때 노르웨이의 몰데라는 팀에 있을 때부터 식단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피자, 설탕이 많이 든 과자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싹 다 끊었대. 그리고 지금은 황새치, 농어, 도미 이런 생선들하고 신선한 야채하고 같이 먹는데요. 그리고 홀란드는 겁나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거의 6,000칼로리 때린대요. 도르트문트에서 홀란드의 트레이너였던 분이 말하기를 홀란드의 식사는 매끼 뷔페다. 접시에다가 음식 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해치운다. 그리고 노르웨이 대표팀 동료인 조슈아 킹도 홀란드만큼 많이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홀란드 대 쓰양님 방한할 때 어떻게. 자, 그리고 홀란드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의 심장 그리고 소의 간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 심장이 그렇게 좋은가 찾아보니까 단백질이 겁나 많대요. 그래서 근력 증진에 좋답니다. 그리고 소 심장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엽산, 철, 비타민 B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 간도 엄청 좋답니다. 간은 그냥 소의 모든 장기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대요. 그리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아연, 철, 미네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래서 면역 체계, 신경 체계, 성장, 발달, 생식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리버스 다이어트. 자, 레반도프스키는 아내의 특별 관리를 받는 걸로 유명하죠. 아내분이 안나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라데 월드컵 메달리스트 그리고 피트니스 강사십니다. 자, 안나 씨가 남편을 위해서 고안한 식단이 리버스 다이어트. 우리말로 하면 거꾸로 먹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천장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발목을 묶는데요. 그래서 진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설마
믿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식사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달콤한 디저트를 맨 처음에 먹는 거예요. 입맛을 먼저 돋군 다음에 좋은 생선, 좋은 고기랑 밥이랑 샐러드랑 그렇게 먹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가정의학과 전문의분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식사할 때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요 순으로 먹어야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팍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디저트는 맨 뒤에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레비는 디저트를 먼저 때린다. 뭐 축구 잘하니까 그게 정답이겠죠? 자,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식단도 재밌습니다. 일단 네이마르도 평소에 관리를 잘 하는데 가끔씩 피자나 햄버거 같은 걸 먹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찌죠. 집중하자 브라질리언. 자, 그리고 제이미 바디의 경기 당일 식단은 정말 미쳤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토요일 오후 3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드불 한 캔을 때린대요. 아침은 안 먹고. 그리고 오전 11시 반에 햄치즈 오믈렛과 베이크드 빈 그렇게 때리고 또 레드불 벌컥벌컥. 그리고 점심 먹고 시간 좀 있으니까 동료들이랑 노가리 까면서 에스프레소 투샷으로 한 잔. 그리고 경기 시작 90분 전에는 세 번째 레드불을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레스터시티가 우승을 했던 15-16 시즌 때의 루틴이래요. 진짜 매 경기마다 요렇게 했대요. 그리고 바디는 자기가 요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미친 듯이 뛸 수 있었던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도핑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페인이랑 타우린 이런 것들의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하고 바디가 먹은 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바디가 그걸 넘지는 않았어요. 거의 꽉 채웠어. 아니 근데 안 그래도 경기 끝나면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거든. 근데 레드불에 커피까지. 그날 밤에는 그냥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41살까지 현역으로 뛰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질라탄도 체지방률을 8%로 유지하게끔 하는 아주 빡센 식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냉동식품 절대 안 먹고 파스타도 잘 안 먹는데요. 탄수화물은 시리얼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시리얼이 좋나? 루니도 경기 전에 코코팝스 한 그릇 말아먹는다고 하던데. 펩이 선수들의 사랑에 간섭한 이유. 나스리가 말하기를 펩 감독이 성관계를 하려면 자정 전에 해라,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자정 전에 해야 되냐? 밤에 숙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선수들이 회복하려면 최소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밤에까지 운동을 한다? 그거는 빡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관계라는 걸 하면 스트레스랑 관련된 호르몬인 코르티졸 그게 싹 내려간대요. 그리고 또 관계를 하게 되면 신체의 쾌적함을 유도하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토신이라는 건 엄마의 출산을 돕는 호르몬이죠. 근데 평소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상대에 대한 유대감, 배려심, 신뢰 이런 것들을 갖게 해서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충만 환상. 보니까 펩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좋은 축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절대 그것을 금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게 금지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월드컵 같이 정말 중요한 무대에서는 감독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보스니아의 감독이었던 사페트 수시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우리 선수들한테 성관계라는 건 없을 겁니다. 이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축구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골 때리는 게 선수들의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잘 활용한 감독이 있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코스타리카의 감독이었던 루이스 핀토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감독이 선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브라질의 여자친구나 와이프 절대 데려오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16강에 진출한다? 그러면 바로 즐길 수 있게 해줄게.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당시 코스타리카는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와 함께 죽음의 조에 속했었거든요. 멤버 진짜 개빡센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8강까지 진출했어요. 야, 이거 효과 확실하다. 이거 내가 볼 때 최고의 동기부여인데. 자, 반면에 월드컵 기간 동안 선수들의 사랑을 허락한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데시앙 감독. 밤새 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 그리고 브라질의 스콜라리 감독이 개웃깁니다. 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아크로바틱하게만 하지 말라고. 아, 역시 삼바야. 네, 오늘은 이렇게 선수들의 특이한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식단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치맥시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